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입니다. 출근길, 사소한 일로 하루가 엉망이 되어버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 남자의 하루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정신없이 엉망진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를 걱정하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면도기가 부러져 수염을 반만 깎은 그는 고장난 엘리베이터 때문에 15층에서 1층을 향해 계단으로 달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5층과 6층 사이에 문이 열린 채로 멈춰져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의 다리가 대롱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위층에 사는 사람들도 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었지만 그 광경을 무심히 지나치고 맙니다. 벌써 8시였고 그 역시 출근이 급했으므로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에게 경비실에 얘기하거나 119에 신고해주겠다며 내려갑니다. 하지만 경비실 창문에는 순찰 중이라는 팻말만 걸려있을 뿐 경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버스는 오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옆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 그 누구도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았죠. 심지어 그는 지갑도 챙겨오지 않는 바람에 버스도 탈 수 없게 됐습니다. 기사에게 내일 카드를 2번 찍겠다며 사정하던 중 느닷없이 중앙선을 넘은 덤프트럭이 버스의 정면으로 돌진해 옵니다. 덕분에 다음 차에 올라탔을 때는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다고 2번째로 탄 버스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그는 겨우 회사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미 출근 시간은 30분이나 지나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띵! 5층에서 문이 열립니다.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우리는 아마 몇 번쯤 서로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낯익은 여자다. 5층이라면 격리부가 있는 곳이다. 자주색 유니폼에 머리는 길게 길러 묶었다. 길게 기른 걸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 여자들은 결혼하면 머리부터 자르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덜컹 하는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여자는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다. 힐끔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계속해서 묵묵히 엘리베이터 문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거나 문이 열리지 않자 여자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라는 표정으로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나는 미국 사람처럼 어깨를 치켜 올리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막막하고 답답한 분위기가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 찼다. 고장인가 봐요. 엘리베이터를 눌러볼까요? 여자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좋겠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자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나중에는 신경질적으로 빨간색 호출 버튼을 눌러댔다. 여자는 손가락이 빨개질 정도가 되어서야 포기했다. 밑에 아무도 없나 봐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나와 여자는 엘리베이터 문을 힘차게 두들겨 우리가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이용해서 쿵쾅쿵쾅 문을 두들겨댔다. 그러다 내가 이렇게 두들기면 엘리베이터에 충격이 가서 아래로 추락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자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문 두드리는 일을 멈췄다.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 몸이 낀 사람도 봤는걸요. 우린 이만하면 다행이잖아요. 위로랍시고 꺼낸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여자는 아예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봤는데 아직 신고를 못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했고 전 핸드폰도 없었거든요. 아, 맞다. 핸드폰. 아가씨 핸드폰 없어요? 여자는 절망적인 얼굴로 핸드폰은 핸드백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핸드폰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웠다. 여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도 119에 신고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 여자가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 양쪽으로 문을 열려고 할 때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걸 봐요. 여자가 가리킨 곳에는 경고,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을 때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맞아요. 아침에 그 사람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거예요. 그러다가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초조해서 문을 열려고 해봤을 거고 문이 열리자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겠죠.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움직여버린 거죠. 불쌍한 사람. 빨리 119에 신고해줘야 하는데. 어쩌죠? 오늘따라 지갑도 안 가져와서 공중전화도 못 걸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게다가 버스랍시고 탄 건 트럭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글쎄 제 옷 좀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에게 깔려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버스에서는 엉뚱하게 여자 엉덩이나 만지는 치안으로 몰려서 그만 버스에서 내려야 했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놈이 한 건데 내가 한 거라고 오해를 하더라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멀찍이 물러나 엘리베이터의 구석으로 가 웅크렸다. 여차하면 하이힐로 내 정강이를 걷어찰 기색이었다. 그러면서 여자의 손은 쉴 새 없이 호출 버튼을 눌러대고 있었다. 이젠 고장난 엘리베이터보다 나를 더 무서워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켜주려고 걱정하지 말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린 같은 회사에 다니는 신분도 확실한 사람들인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가거든 커피나 한잔하죠. 라고 말을 건네보았지만 여자는 묵묵부답이었다. 담배 피워도 됩니까? 나는 윗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며 여자에게 물었다. 혹시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면 분위기가 훨씬 너그러워질 것 같아서였다. 여자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싸늘한 표정으로 사내는 금연이에요. 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옥상이나 흡연실에 가서 피워야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항변했다. 지금은 흡연실이나 옥상으로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있으면 왜 여기서 피우겠습니까? 한 대만 피웁시다. 여자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반대했다. 이 좁은 데서 피우면 어떡해요? 간접흡연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세요? 미국에서만 한 해 600만 명이 간접흡연의 피해로 사망한다니까요? 간접흡연은 자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네요. 게다가 회사에서의 간접흡연은 정말 짜증나요. 지가 상사면 상사지. 내 폐 속에 담배 연기 불어넣을 권리까지 가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간접흡연 많은 나라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도대체가 안 피우는 데가 없어요. 명절이나 한번 돼봐요. 온 집안의 남자들이 모여서 너구리굴을 만들어대죠. 술집이나 카페, 길거리. 그래요, 길거리. 제 치마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녀는 엉덩이를 내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다. 치마한 귀퉁이에 검게 찢어진 자국이 있었다. 어떤 놈이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들고 있다가 내 엉덩이를 지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길에서 담배 피우는 새끼들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안 피울게요. 나는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셔츠를 온통 적셨던 땀이 식으면서 몸에 으슬으슬 오한이 났다. 춥군요. 지갑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차비가 없어서 회사까지 뛰어왔거든요. 보세요. 양복이 등까지 척척하게 젖었잖아요. 나는 등을 돌려 땀에 젖은 부위를 보여주었다. 아참, 그런데 이름이나 압시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한 번 쏘아보더니 미스 정이에요. 라고 말했다. 나도 정씨인데. 나는 반가웠다. 자원관리부의 정수관들이요. 여자는 별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까딱거렸다. 우리는 그 후로 한동안 말없이 엘리베이터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에도 여자는 묵묵히 호출 버튼을 눌러대고 있었다. 도대체 이 빌딩은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오래 작동되지 않으면 혹시 누가 갇혀있지라도 않나 올라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리 다른 엘리베이터가 5대나 있어도 그렇지.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삐삐가 요란스레 울려댔다. 부장이었다. 부서를 코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다니 우라통이 터졌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 이러다간 회사에서 잘릴 겁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낄 때 끼더라도 이 문을 열고 나가죠. 내 제안에 여자는 망설이는 눈치였다. 좋아요. 그럼 미스 정은 여기 남아있어요. 문이 열리면 나 혼자 뛰어내릴 테니 미스 정은 문 여는 것만 도와줘요. 그럼 내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 신고할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여는 작업을 시작했다. 의외로 쉽지 않았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조금 열렸다가 이내 닫히기를 반복했다. 무슨 남자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미스 정이 짜증을 부렸다. 나는 화가 났다. 아침엔 트럭에게 바치고 회사까지 뛰어오고 무슨 힘이 남아있겠어요? 허리도 아파 죽겠다고요. 변명을 하고는 머리를 굴려보았다. 조금 열렸을 때 그게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겠군. 그렇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엘리베이터 문에 끼워 넣을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구두를 벗었다. 뛰어온 탓에 구두는 땀이 차 있었고 냄새도 났다. 자, 문이 조금 열리면 그 사이에 이 구두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럼 손을 잡을 만한 공간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 양쪽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러느라 여자의 상체가 숙여졌기 때문에 나는 유니폼 블라우스 사이로 그녀의 가슴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뭐예요? 구두 안 넣고? 여자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신경질을 부렸다. 그 서슬에 나는 그만 구두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내 발을 집어넣고 말았다. 아팠지만 참기로 했다. 살짝 열린 틈새로 9층과 10층을 가르는 경계선, 그러니까 10층 바닥이 보였다. 조금만 더 열리면 10층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힘을 합쳐 문을 조금 더 열었고 그걸 지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엉겁결에 내 몸을 집어넣고 말았다. 이제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공간은 생긴 셈이었다. 숨이 콱 막혔지만 여자 앞이니까 참기로 했다. 이제 어떡하죠? 내가 몸을 빼면 문이 다시 닫힐 텐데요. 내가 걱정하자 여자가 말했다. 저를 좀 받쳐주세요. 그럼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9층으로 뛰어내리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전 몸이 가늘어서 나가기가 더 쉬울 거예요. 10층 바닥은 내 머리 높이에 있었다. 그러니 그녀가 그리로 나가려면 내 어깨를 밟고 내 몸에 폭만큼 넓혀져 있는 문과 문 사이로 빠져나가야 했다. 나는 손을 내려 그녀가 내 손 위에 자기의 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런 후에 그녀는 10층 바닥을 잡고 두 발을 내 손 위에서 어깨 위로
천천히 옮겨 디뎠다. 그녀의 구두굽이 내 어깨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아냈다. 눈을 슬쩍 치켜뜨니 그녀의 치마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녀는 하얀색 레이스가 달린 거드를 입고 있었다. 이윽고 여자는 내 어깨를 힘차게 박차고 10층으로 기어오르는데 성공했다. 나는 박수라도 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에 몸이 낀 채로 나는 큰 소리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이봐요, 미스정. 축하해요. 자, 이제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줘요. 자원관리부에도 좀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두 발과 손으로 문을 최대한 밀어 문 사이에 낀 몸을 빼냈다. 문이 텅 소리와 함께 닫혔고 어쩐지 그 소리는 관뚜껑이 덮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미스 정은 돌아올까요? 그는 대체 언제 출근할 수 있는 걸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의 불운은 오늘 안에 끝나기는 하는 걸까요? 이 와중에도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를 걱정하는 이 남자.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의 하루가 궁금하시다면 김영하 작가님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뭇가지에 걸린 남자를 읽다가 그 당당함에 어이없어하며 고두 속 남자를 떠올렸고 그 불운하고 황당한 사건들의 연속을 보며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에 이 남자까지 떠올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제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닌 것도 같은 서로 다른 책들이지만 같이 읽어보셔도 재밌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 연달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드릴게요.